안녕하세요. 탈구조주의 비평으로 락강과 음악 비평을 다룹니다. 락강을 얘기할 때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가 정신과 의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온 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락강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요? 락강은 그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상상의 이미지일 뿐이다. 둘째, 당신이 추구하는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 락강의 선언은 인간과 문명이라는 거대한 위선과 기만의 세계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락강은 그것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자아는 왜 상상의 이미지, 허상일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몸을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팔, 다리, 몸통 등 조각난 부분들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아이는 거울을 발견하고 거울 속 이미지가 처음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엔 그것이 이미지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엔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기뻐합니다. 아이는 거울 속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최초의 분열과 소외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자신이라고 믿는 자아는 상상계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결코 진짜 자기 자신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은 어른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 나를 찾아 나의 본질에 닿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의 자리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빈자리입니다. 그냥 대부분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는 양 완전히 속거나 속은 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다음, 욕망은 왜 결코 충족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왜 항상 결핍감에 시달릴까요? 상상계에는 거울상과의 동일시, 그리고 어머니와의 동일시라는 쾌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겐 곧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이는 언어를 익히고 사회 규범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언어와 법의 세계, 문명의 세계인 상징계입니다. 아이는 어릴 적 체험한 완전한 만족과 기쁨, 즉 주의상스를 박탈당합니다. 주의상스는 무의식의 영역에 갇혀 억압되고 인간은 잃어버린 주의상스를 보상받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무의식의 욕망이고 무의식이란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입니다. 상징계의주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쌓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면 잃어버린 주의상스를 찾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상징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주인 기표에 복종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얻고자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내게 은밀히 속삭이는 타인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언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지만 필연적으로 언어는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사랑의 언어는 연인을 기만합니다. 학문적 언어는 연구자를 기만합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타자의 욕망이 곧 나의 욕망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언어의 기표는 무의식의 주의상스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질 뿐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합니다. 즉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락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락강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언어 사용 속에 감추어진 무의식적 욕망, 즉 주의상스의 탐닉을 드러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발견하며 새로운 주체로 거듭납니다. 락강 이론은 자아는 허상이고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음을 기본 입장으로 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아는 상상계의 산물이고 욕망은 상징계의 산물입니다. 그럼 실제계란 뭘까요? 실제계는 이미지와 언어를 넘어선 진리의 세계, 동양의 도, 칸트의 물 자체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실제계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실제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열어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입니다.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인간은 잃어버린 주이상스, 실제계에 잠시나마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락강이 초기 불교 수행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결론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의식 에너지가 높아지면 무의식은 물론 전생과 미래생, 물질의 최소 입자, 더 나아가 타인의 무의식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아비담마 편을 참고 바랍니다. 락강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정된 이론입니다. 락강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락강을 참조하는 음악 비평으로 갑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안에서 작곡되는 서양음악 또는 국악, 창작음악은 대개 욕망에 솔직하기보다는 음악 내재적 이상과 작곡가의 사상으로 포장됩니다. 욕망에 가장 솔직한 예술은 대중예술입니다. 대중음악 비평은 대중성을 규명하고자 락강을 참조합니다. 음악적 내용이 대중의 욕망과 맞닿아야만 대중이 그 작품에 끌립니다. 그러면서 비평가는 인간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욕망, 계층 상승의 욕망, 권력 욕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고 인간의 삶은 결핍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락강적인 관점에서 대중예술을 논합니다. 대중예술의 성공은 욕망의 대리 충족보다 오히려 결핍과 고통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합니다. 결핍감을 보다 잘 드러낸 작품에 대중은 강렬히 공감합니다. 인디밴드 구와 숫자들의 리더 송재경의 음반 고고학자에 대한 대중음악 의견가의 비평 중 일부입니다. 송재경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욕망 앞에 진실하다.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신이 응시하는 누군가도 소중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는 나 혼자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나를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타자를 외면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존중 어린 관심과 애정을 피어올릴 때 비로소 희망이 뒤척인다. 희망은 바로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이다. 한편 몇몇 국악 비평도 락강을 참조합니다. 자아는 거울 이미지에 불과하고 주체란 타자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락강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글에서는 자아가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아 정체성의 근원은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비평 독자로서 비평적 논리 모순과 일관성 부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락강을 참조한 이상 자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비평가의 욕망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국악 작곡, 사물놀이, 전통의 복원 등 국악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해 그것을 인정 욕망으로 비판합니다. 물질적 생존 경쟁에서 우월적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사회 주류로부터 인정받고 그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 인정투쟁으로 예술 활동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생산도 상징투쟁의 과정이고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술가의 창작 행위도 욕망 추구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평가 자신은 마치 욕망에서 벗어난 투명한 존재가 되어 비판의 화살을 예술가에게로만 향하는 글쓰기 방식이 독자적 공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예술은 락강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희망입니다. 예술가를 개별적 인간으로 보다 존중하고 예술가의 작품과 사상이 비평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비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라는 비평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락강이 말한 인정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비평가가 기존 권력 미디어나 정부기관의 인정을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고자 하는 것도 인정 욕망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사회학의 연구에 의하면 학계의 논문 쓰기야말로 인정 욕망과 상징투쟁의 노골적인 현장입니다. 대중음악, 서양문학 등 타 장르와 협업하고자 하는 국악이 대중, 서구, 자본이라는 주인기표에 봉사하는 노예라면 비평가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서구 사상가들 또한 왠지 멋있어 보이는 서구 지식이라는
주인 기표에의 무의식적 충성이지 않을까요? 나의 인정 욕망에는 어둡고 타인의 인정 욕망은 너무 잘 보고 지탄하는 비평이라면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자보다 먼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우러나는 따뜻한 그리고 공감 어린 비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코와 음악 비평을 다루겠습니다.